네, 경기 의정부시가 모영환 의원입니다. 올 한 해에만 벌써 3명의 소방관 순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 화재 현장 출동 중에 순직한 우리 신진규 소방관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언급해 주신 우리 김동식 구조대장님,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이 화재 현장에서 창밖으로 탈출했다가 순직한 우리 노명래 소방관님, 이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이전에도 압도적인 출동 건수로 고생이 많은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복까지 입고 장거리 이송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구급대원들께도 특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 좌측에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그리고 오른쪽은 8월 11일 천안의 아파트 화재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청장님, 이 천안 아파트 화재의 경우에는 이 15명 화재도 발생하고 차량 650여 대가 피해를 입으면서 100억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떴는데요. 네. 청장님, 이 두 화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즉 아까 존경하는 박완수 간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화재 감지기들이 이 오작동이 워낙 평소에 많다 보니까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음에도 이 스프링클러나 이런 경보 설비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이 초기 진화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이렇게 대형 피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비일비재한데요. 이 잦은 감지기 오작동,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비화재 신호, 비화재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런 소방시설들의 이런 오작동을 인한 습관적인 차단이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화재의 경우에는 이 수신기의 로그 기록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5시 20분경에 최초로 연기 감지기가 이 작동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기상에 달려있는 경종이 출력을 되고요. 근데 바로 6초 뒤에 시끄러우니까 바로 경종을 어디서 화재가 났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종부터 정지를 하죠. 그리고 현장에서 울리고 있는 지구 경종도 그냥 정지를 해버립니다. 그로부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대표 화재 신호가 출력이 돼요. 이제 화재가 났을 수도 있다, 이런 수신기상 신호인데, 이후에 비상방송이 출력되고 정말 시끄럽게 이제 방송이 나가니까 즉시 바로 이 경보설비, 사이렌, 방화 셔터, 비상방송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켜 버립니다. 스프링클러 펌프, 소화전 펌프 모든 것을 정지시켜요. 그리고 현장에서 누군가가 화재가 발생한 거 인지를 하셨는지 이 수동 발신기를 버튼을 누르고, 그로부터 몇 분이 지난 뒤에서야, 그때서야 이제 화재가 정확하게 인지가 됐나 보죠. 그때서야 이런 설비들을 다시 전환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최초 감지기 작동부터 이 모든 소방 설비들이 정상 작동을 하기까지는 12분이 걸렸고요. 이 시각 경보 설비, 사이렌 이런 것들이 정지된 시점부터는 8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청장님? 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천안 아파트 것도 잠시 보겠습니다. 천안 아파트도 이 23시 08분에 이 감지기가 최초로 작동을 하는데요. 즉시 또 이 전체 설비를 오프하는 그런 조작을 수동으로 가합니다. 펌프도 모두 정지시키고요. 결국 한참 지난 시간 뒤에서야 이 소방 설비들이 자동으로 전환이 됐죠. 총장님, 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너무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너무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초대형 대상물, 그러니까 이제 좀 특수한 위험이 있는 이 대형 물류창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5개소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이 화재 수신기 로그 기록을 단 열흘치만 받아봤습니다. 그 열흘 동안 이 화재 신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 30개소에서 570회나 발생을 했어요. 특정 이 건물 대상물에서는 한 군데에서만 이 열흘 동안 320회가 발생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있죠. 다음 좀 넘겨주세요. 네,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공장이라든지 창고, 그리고 아까
그 참고해 놓으셨던 요양병원 같은 의료시설, 노유자 생활시설 이런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 비화재 신호가 작년 한 해에만 32,000여 건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한 건수만 32,000여 건이에요. 작년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34,000여 건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불이 난 만큼 이 비화재 신호로 인해서 실제로 현장에 출동까지 했어야 됐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화재 신호로 현장에 소방차들이 출동을 했을 때 실제로 그 관할구역에서 다른 곳에서 진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즉각적인 대응은 더욱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정말 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로그 기록을 좀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청장님, 네. 이런 소방 대상물의 이런 수신기의 이런 로그 기록은 그러니까 감지기 작동 신호 그리고 소방 시설들이 경보 설비가 울렸는지 꺼졌는지 스프링클러 이런 것 비상방송 모든 설비들의 이런 작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방의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소방청 차원에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 소방시설 관리협회를 통해서 월 1회 수집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이 받아서 모든 대상물의 이런 수신기 로그 데이터는 이제 확보도 안 하고 분석도 되고 있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안 하고 예.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런 감지기나 경보 설비는 이 대피와 직결되고 스프링클러, 방화 셔터 이런 것은 초기 대응과 또 연관이 되죠. 네. 그리고 요새는 건물 옥상에 있는 옥상문이 감지기와 연동돼서 이 정상적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돼야만 옥상문이 개방되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걸 오프시켜버리면 연기가 가득 차서 옥상으로 대피를 하려 해도 그 앞에서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다분하거든요. 청장님, 이런 감지기 아까 우리 조금 더 감지기 성능 좋은 감지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형 지능형 감지기를 좀 더 의무화하는 대상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소방 설비와 이 데이터들을 좀 감지할 수 분석하는 이런 관련 기능을 소방청 차원에서 좀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걸 체계화하지 않으면은 이런 오작동과 소방 시스템이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예, 지금 서울 소방본부에서 IoT 그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을 지금 4년째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갖다가 축적된 그 노하우를 R&D 사업에 지금 반영해서 소방청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존 그 자탐 설비나 자숙 설비나 아니 기존 설비에는 그걸 적용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미리 그러니까 작동하기 전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치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방 이런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에 있어서 IoT 기반의 이런 좀 선진적인 변화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에는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면 더욱더 예방과 이 초기 대응에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에 앞서서 지금까지 전국의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런 수십 개의 이제 수없이 전송되고 있는 이런 누적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하루빨리 확보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기존 시설들에 대한 이 대응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 고민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실질적으로 IoT 기술 기반의 이것들 모든 소방 대상물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 소방 데이터에 관해서 보다 전문적인 정책적인 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소급해서 의무화하려면. 예.